오늘은 제가 검색식을 알려드리기로 했었죠?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거감봉 찾는 조건식인데요. 물론 거감봉이라고 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감봉에서 거감봉을 찾은 다음에 적절하게 나머지 조건들이 잘 부합을 하는지 눈으로 걸러내면 이렇게 급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으로 한번 걸러낸 다음에 이게 매수할 만한 자리인지는 체크리스트를 따져가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먹던 손절을 하던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상승인가? 두 번째, 지지하는 매물대가 있는가? 세 번째, 이평선 이격이 작은가? 네 번째, 기준봉의 거래 대금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요. 현재 시황에 맞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감운봉이 검색식에 걸렸을 때 이때 첫 상승인지 이 기준봉 말하는 거죠. 요 두 개의 캔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빨간 색깔 두 개의 캔들. 근데 이게 첫 번째 상승, 이게 두 번째 상승 같겠지만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높이가 비슷하면 이것도 첫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하는 매물대가 있는가? 이 음봉이 지지하는 매물대가 있으면 됩니다. 음봉은 이 매물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매물대가 있죠. 그리고 이평선 이격이 작은가? 작은지 볼까요? 네, 이 정도면 이평선 이격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이 많이 가깝게 있죠. 여기선 수렴했다가 돌리는 중이기 때문에 5일선, 11선 이격이 작은 편입니다. 이평선 작은 것도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기준봉의 거래대금이 많은가? 기준봉의 거래대금? 얘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많은 거죠. 얘도 많고, 얘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기준봉의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요즘 시황에 맞잖아요. 현재 시황에도 맞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매수를 할 만한 자리였던 겁니다.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슈팅에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자리 찾는 검색식 알려드릴게요. 다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꼭 걸러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3일 요날입니다. 요날. 근데 이거는 단기 과열에 해당하는 시기였어요. 과열 구간에서 발생한 이 거감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1차 상승, 2차 상승 이날 나온 거거든요. 2차 상승 다음에 나온 거감봉도 패스. 그러니까 아니에요. 두산퓨얼셀 이날인데요. 이날보다는 그 다음 날, 요날 나온 거를 요날에 매수를 했더라면 다음날 반등을 먹을 수 있었겠죠. 이때도 이 조건식에 떴을 거예요. 6월 24일 날. 그럼 6월 24일 날은 조금 잡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반등을 먹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 대금도 터졌고 1차 상승 맞는데 이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잡아볼 만은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잡았다 하면은 5일선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448일선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5일선 쪽에서 바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448일선에서 지지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물을 타서 반등할 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448일선은 지지선으로 굉장히 잘 작용을 하는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거래 급감 캔들 찾는 조건식 하나씩 설정을 같이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 기간 내 등락률. 저는 사봉 이내에 전일 종가 대비 당일 고가가 10% 이상 추가. 그리고 거래량 비율 N봉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거 좀 잘 보이게. 거래량 비율 N봉 1봉전 거래량 대비 0봉전 거래량 비율이 50% 이하 추가. 그리고 기간 내 거래대금. 기간 내 거래대금이 사봉 이내 7만. 이게 700억이거든요. 700억 이상 추가. 그 다음에 상세 이동평균 비교에서 단순 종가 1 이평이 단순 종가 3 이평을 1봉인에 6% 근접 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 저가 1 이평이 단순 종가 3 이평을 6% 이내 근접 추가. 그리고 단순 다시 종가 1 이평이 단순 종가 5 이평을 1봉 이내 3% 이내 근접 추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4봉 이내에 기준봉이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10% 이상 올라가는 기준봉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A 지표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감봉을 찾을 거잖아요. 거래 감소 캔들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 50% 이하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B 지표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C도 기준봉 지표인데요. 4봉 이내에 이 기준봉 10% 이상 올라가는 기준봉이 발생을 할 때 700억 이상 터졌으면 좋겠다 해서 C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D, E, F는 거감봉에 대한 건데요. 이 거래 감소 캔들이 종가상 3이평선 근처에 있거나 종가상 저가가 3이평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은 종가가 또 5이평선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D와 E와 F를 넣은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은 3이평 근처에서 지지를 할 때도 있고 또 5위평 근처에서 지지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 지지하는 것까지 잡아내기 위해서 3위평을 넣은 거고요. 좀 5일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찾기 위해서 또 5위평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기준봉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을 만든 다음에 거래 감소 캔들을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일선이나 이게 3일선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건데 이 5일선이나 3일선이 보통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넣을 지표는 주가 이동 평균 추세 이거를 누르시면 종가 5위평이 저는 보합까지도 좀 넣었어요. 상승 플러스 보합 추세 유지 1회 이상 추가. 그리고 아까 종가 3위평이 상승 보합 추세 유지 1회 이상 이것도 추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상장일 298일 이내 추가. 이건 뭐냐면요. 신규주까지도 다 잡아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래량 비율이 5봉 이내에 전봉 거래량 대비 600% 이상 추가. 이건 뭐냐면요. 기준봉이 발생할 때 갑작스러운 기준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막 앞에서 막 기준봉이 쭉쭉쭉 있다가 발생하는 이렇게 연속된 기준봉은 여기도 거래 터지고 여기도 거래 터지고 여기도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미 고점인 기준봉일 수도 있고 2차 상승한 기준봉일 수도 있어요. 근데 횡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터진 기준봉은 이게 1차 상승 기준봉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터진 기준봉은 앞에 횡보를 할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쬐깐한 의미 없는 캔들, 되게 조용조용했던 캔들 대비해서는 600% 이상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높은 거죠. 뭐 1000% 터질 수도 있고요. 뭐 막 2000%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좀 600% 정도만 잡은 겁니다. 앞쪽 캔들, 조용했던 캔들 대비 600% 거래량 터지면 이거는 1차 상승일 확률이 있겠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1차 상승일 확률이 높기 위해서 1%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캔들이 기준봉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이동 평균 비교. 종가 1위평이 종가 5위평보다 크거나 같다. 추가. 이건 우리가 찾는 거감봉이 5일선 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세요. 주가 이동 평균 추세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주가 이동 평균 추세. 이렇게 62평이 하락 추세 2회 이상을 넣어요. 그리고 122평이 하락 추세 2회 이상을 또 넣어요. 그리고 242평이 하락 추세 2회 이상을 또 넣습니다. 지금 그러면 넣을 거 다 넣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지표들을 이제 괄호 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A, B, C는 그냥 둡니다. 근데 여기서 D, E, F를 괄호로 묶어요. D, E, F가 뭐냐면요. 우리가 찾는 거감봉이 3이평선에 가깝거나 5이평선에 가까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5월로 둘 다 바꿉니다. 그리고 G랑 H, 5일선이나 3일선은 상승 추세여야 한다. 요것도 5월로 바꿔줘요. 그리고 요 D 앞에서부터 I까지 또 괄호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 신규주도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I 지표를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I 지표에다가 여기다가 5월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5위평이 아직 안 나온 신규주도 3위평이 아직 안 나온 신규주도 다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D부터 H까지만 한 번 더 괄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D 앞에는 괄호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생길 거고요. F 뒤에 한 개, G 앞에 한 개, H 뒤에는 두 개, I 뒤에는 한 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 다음에 LMN 이거를요 괄호를 일단 묶어요. LMN이 뭐였냐면 62평 하락 추세, 62평 하락 추세, 242평 하락 추세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찾는 거감봉은 다 상승 추세,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에서 발생한 거감봉이어야 상승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넣었냐면 L도 느낌표를 씌워주고요. M도 느낌표를 씌워주고요. N도 느낌표를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AND를 전부 5월로 바꿔줘요. 이렇게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식을 저장해줘요. 거감봉 조건식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엄청 많이 만들었죠? 저는 조건식이 200개가 꽉 차서 지우고 다시 만들고 지우고 다시 만든 거를 몇 번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장을 했으면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6월 23일 검색을 했었죠. 그거를 똑같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똑같이 나오는지. 여기서 저장 잘 눌러줬고 자, 지금 저장한 거감봉 조건식 6월 23일에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까처럼 카카오뱅크도 검색되고 뱅크웨어 글로벌 토니모리 똑같이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든 조건식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성과 검증을 해보는 거죠. 거감봉 조건식으로 4월 21일자를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많이 나와요. 11개나 나왔는데 하나씩 어떤 식으로 걸러내면 좋은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요 날입니다. 1차 상승 맞죠? 횡보하다가 1차 상승 나왔고 거감봉 맞습니다. 5일선까지 떨어지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잡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등에 2차 상승에 정리를 하면 됐을 겁니다. 한국선제. 한국선제는 이날이에요. 이거는 NL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자리에 또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바닥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1차 상승 조정 패턴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패턴에 따라서 이런 데서 모아가는 패턴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셀스 케어는 여기가 걸렸는데 요날 21일 여기가 걸렸는데 보세요.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1차 상승이 여기서 이미 했어요. 근데 조정을 여기서 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상승 구간이라서 이건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D&D 파메텍 요 날이거든요. 거래량 터진 1차 상승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에서는 특히나 거래 감소 음봉이 이런 전고점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할 만한 겁니다. 그럼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SKAI 여기에요. 요 날. 그러면 이거는 1차 상승을 이렇게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 감소 캔들이 나온 거예요. 5일선까지 모아갔다면 이렇게 반등에 매도, 수익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옹코 크로스. 요 날 나온 건데 1차 상승하고 조정 이미 나오고 2차 상승을 한 거거든요. 2차 상승 이후에 나오는 거감운봉은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패스. 대진 첨담 소재. 여기서 1차 상승, 조정이라고 보고 매수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5일선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반등에 수익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데서 정리를 못했다. 그럼 5일선 깼을 때 매도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돼요. SG 헬스케어. 요 날 나온 건데요.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다음에 나온 거라서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나오고 이건 하루 쉬어가는 캔들이고 상한가 플러스 윗꼬리 캔들이에요. 상한가 플러스 윗꼬리 캔들 다음에 나오는 조정은 매수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캔들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상한가 그리고 윗꼬리 캔들 그 다음 거감봉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감봉에서는 이 거감봉은 상한가 윗꼬리 매매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 자, 핑거 스토리는 요 날 검색이 됐어요. 이거는 딱 봐도 여기가 1차 상승, 여기가 2차 상승.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 사면은 요 날 1차 상승 그리고 조정의 거래 감소. 매수해도 되는 자리. 그런 다음에 반등에 매도할 수 있었겠죠. 수익 매도. 신플랫폼은 요 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5일선에 매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손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또 막 손절을 하면 조금 아쉬운 위치인 게 또 여기 상장일
저가 부근을 지지를 했거든요. 이런 자리에 함부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상단일 저가를 확실하게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또 지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쉽게 5일선 이탈했다고 쉽게 손절하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한 번 더 사거나 버텨서 수익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식을 사용해서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이 또 있어요. 제가 한 달간 2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매매했던 매매 기법들을 소개한 영상인데요. 이런 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이 조건식을 어떤 상황에서 이 조건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그 영상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가서 꼭 배워보세요. 분명히 저점 매수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땐 이거 조건식이고 뭐고 잘 안 먹혀요. 근데 시장이 보합 이상만 가도 이렇게 1차 상승한 종목에서는 잘 먹히기 때문에 욕심 컨트롤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